네, 안녕하세요. 인적성 준비 요령이라는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전문적으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진 않아요. 그냥 반대캠을 이용했고, 네, 한글 파일 키는 켜놓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사실 인적성 많이들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막막한 분들도 많을 거고, 딱히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여러 인적성 시험을 다녔고, 운 좋게도 좋은 결과가 있어서 면접 기회를 많이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인적성을 통과하는 저만의 어떤 팁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정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순서대로 풀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유형이랑 잘하지 못하는 유형을 충분히 구분을 해갖고 잘하는 유형부터 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 시험이라고 불리는 이제 GSA 시험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GSA는 이렇게 크게 언어, 수리, 추리, 시각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죠. 그중에서 언어 같은 경우는 이런 세부 유형이 있어요. 단어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단어에 빈칸을 뚫어나고 그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넣는 그런 문제도 있고 아니면은 순서 배열하는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문 하나를 주고 한 문제 푸는 유형 그리고 긴 지문을 주고 여러 문제를 푸는 장문 독해 유형이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쭉 순서대로 풀다가 순서 문제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순서 문제를 풀다가 조금 이제 막힌다 싶으면 이걸 과감하게 제끼고 바로 한 문제짜리 독해 문제로 넘어갔어요. 근데 장문 독해의 경우 이게 시간에 쫓겨갖고 못 풀게 되면은 한 다섯 문제를 한꺼번에 못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짜리를 풀다가 아예 그냥 맨 뒤로 25번으로 넘어가서 여러 문제짜리를 풀면서 앞으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넘어와서 이런 식으로 반대로 이렇게 넘어와서 다시 순서 문제까지 푸는 방법으로 저는 시간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 영역을 풀더라도 25문제를 1번부터 25번까지 푸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서 잘하는 유형부터 먼저 풀고 못하는 유형을 나중에 푸는 형식으로 풀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추리 같은 경우는 제가 명제랑 그다음에 맨 뒤에 나오는 그 한 문제짜 독해 한 문제 나오고 이거 관련된 추론하는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제가 잘했는데 중간에 논리 퀴즈를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누가 참말하나 거짓말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되게 어려웠어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먼저 순서대로 이렇게 쭉 푼 다음에 아예 뒤로 넘어가 버렸어요. 뒤로 넘어가서 독해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 퀴즈를 맨 마지막에 풀어버렸어요. 왜냐면은 논리 퀴즈가 제가 어려워하다 보니까 여기에 제가 얽매이게 되면은 제가 잘하는 독해 유형마저 못 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가되 이건 어려운 건 아예 제끼고 제가 좋아하는 문제부터 푼 다음에 다시 제가 어려워하는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각적 추리도 시각적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전개도를 좀 잘했거든요. 전개도랑 그다음에 펀치, 종이접기 이런 것도 그냥 대충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투영도 문제 있잖아요. 앞뒤 옆에서 보여준 그림을 갖고 뭔지 추론하는 유형이랑 그다음에 어 보기에 하나가 그림이 제시되어 있고 이것과 같은 거 찾아라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다른 거 찾아라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거 이 두 개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제를 푼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무 쌓기 문제 있잖아요. 밑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그 문제 푸는 거 아시죠? 무슨 유형인지. 이것까지 푼 다음에 제가 잘 못하는 다른 그림 찾기나 투영도 문제로 전 넘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잘하는 유형이나 잘 못하는 유형을 사전에 구분을 잘 해나갔고, 잘하는 것부터 먼저 풀어야지 잘 못하는 거는 나머지 시간에 조금 더 할애해갖고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성을 준비를 하실 때 절대 순서대로 풀지 마시고요.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보다 질로 접근하라는 것인데요. 많은 이제 학생들이 여러 개의 문제집을 사갖고 풀어요.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좋은 방법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 회사당 딱 한 개 문제집만 풀었어요. 그래서 한 개 문제집이 적으면은 두세 개 모의고사가 있고, 많으면 다섯, 여섯 개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그것만 전 반복해서, 그것만 일단 문제를 푼 다음에 오답 정리를 하고,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풀면서 유형에 적응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답 정리만 한 게 아니고 맞은 문제일지라도 어떤 사고방식으로 내가 이 문제를 풀었는지를 정확하게 복기를 하는 습관을 전 들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양보다 질로 접근할 것을 좀 추천드려요. 한 회사당 뭐 여러 개 문제를 풀기보다는 한 개 문제집만 딱 정해갖고 정확하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한 문제집을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어떤 유형이 나올까, 그리고 이런 유형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시중 문제집이 좀 다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집을 여러 개 푸는 것보다 그냥 이 하나만 정해갖고 제대로 풀면은 이미 어렵게 적응을 했기 때문에 실전에 가면은 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양보다 질로 접근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양치기로 푸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양치기로 해갖고 잘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보다 질로 접근해갖고 한 개 문제집을 풀더라도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답 감점을 유의하라는 건데요. 이제 오답 감점이 있는 회사가 삼성이 대표적이죠. 삼성이 대표적이고 오답 감점이 없는 회사는 뭐 이거 제가 오타가 나네요. 없는 곳은 뭐 LG나 뭐 롯데도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런 데 오답 감점이 없어요. 근데 오답 감점이 없는 경우는 그냥 무조건 찍으면 되고요.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오답 감점이 있으면 절대 찍으시면 안 되고 얼마나 정확하게 풀었냐가 중요해요. 얼마나 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정확하게 풀었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취업 커뮤니티 가면은 이제 GSAT 끝난 날에 이제 4개 영역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풀었는지 그리고 조사를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보통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 네 개 유형 언어, 수리, 그다음에 이게 추리, 시각적 사고에 대해서 나는 세 개, 두 개를 못 풀었다는 건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GSAT 결과 나면 떨어져요. 왜 떨어질까? 많이는 풀었지만 정확하게 풀지 못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둘 다 삼성 G사를 봤었는데 그때 저는 둘 다 재무직군으로 썼어요. 재무직군 엄청 적게 뽑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G사에서 두 번 다 선발이 됐었는데 저는 이것보다 더 많이 못 풀었거든요. 한 뭐 다섯 개씩은 못 푼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다섯 개, 뭐 네 개 이 정도 못 푼 것 같은데도 좀 붙었어요. 그 이유는 저는 나머지 문제를 정확하게 풀었기 때문에 붙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풀었는지에 집착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푸는 게 오삭 감점이 있는 회사의 경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것입니다. 이제 인적성 시험은 굉장히 시간에 쫓기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 굉장히 당황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 5분밖에 안 남았으면 정말 멘탈이 붕괴가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할 때 미리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지에 대해서 사소한 것이라도 시나리오를 적을 것을 전 추천드려요. 저는 진짜 절대 연필로 안 풀었어요. 문제를 이제 연습할 때도. 그래서 컴퓨터로 풀어야지 이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연습할 때도 컴퓨터로 풀었고 실전에서도 컴퓨터로 풀어갖고 이렇게 뭔가 사소한 이런 변화에도 저는 노출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뭐 물은 언제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뭐 그 몇 교시 끝나고 전 먹을 것인지 이런 것까지 저는 사전에 트레이닝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당일날 시험에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전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꼭 하고 들어가시고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짧게 제가 인적성 준비했던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게 뭐 개개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작년에 인적성 그래도 많이 통과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